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좀 여유가 있으시고, 경우의 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접 세기가 메인입니다. 직접 세기가 메인인데 모든 것을 다 직접 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더해요. 첫 번째는 합의 법칙. A 또는 B라는 멘트가 나오면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A 또는 B라고 나오면 각 경우의 수를 뭐 한다? 합한다 라고 하는 게 합의 법칙입니다. 이때 또는 이라는 표현은 중복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은 우리가 빼준다 라는 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합하는데 만약 중복된 게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빼준다. 보통 또는 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곱의 법칙은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이어져요.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연이어 일어나면, 연달아 연이어 일어나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각각을 뭐 한다? 곱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연장선인 거죠. 그쵸?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곱의 법칙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좀 확장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확장한 개념이 뭐냐? 순열이라는 건데, 곱의 법칙에서 확장한 거라서 뭐 엄청 색다르진 않아요. 대신 우리가 얘는 이제 기호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용어를 다시 정리해야겠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말하며, 이걸 기호로서 npr이라고 말하고, n부터 r개를 곱합니다. 이게 r개를 곱한다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차례대로 곱해서 언제까지? n-r 플러스 1까지 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n-r 플러스 1까지 곱해야 r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길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풀이를, 이거 쓰는 걸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해서 새로운 기호를 도입하려고 해요. 그게 뭐였다? 계승이라는 표현이죠. 영어로는 팩토리얼이라고 말을 하고,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서 느낌표라고 표현합니다. n의 계승, n 팩토리얼을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1부터 n까지 곱한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게 n의 계승입니다. 특이한 거는 1팩토리얼은 당연히 1이겠지, 맞지? 이건 논란이 없잖아. 근데 0팩토리얼을 우리가 1로 정해요. 이건 약속입니다. 굳이 이유를 다지 않아요. 약속입니다. 0팩토리얼은 1이라고 0부터 1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표현 자체를 1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우리가 npr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n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이게 n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만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없는 만큼 n-r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npr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npn이라는 것을 n팩토리얼로 np1이라는 것, np0이라는 것을 1이라고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말을 해요. 이게 순열. 근데 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를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냥 곱의 법칙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례를 들면 뭐 굳이 이 1부터 5번까지 있는 애가 달리기 했을 때 1등과 2등이 되는 경우의 수라는 거고,
1부터 5까지 중에 올 수 있는 애가 5가지, 1등 할 수 있는 애가 5가지, 2등 할 수 있는 애몇 가지? 4가지. 근데 이게 연달아 일어나는 거라서 곱하기 한다는 개념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5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나열한다 라는 의미로 OP2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배 법칙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럼 그냥 고배 법칙만 쓰지 왜 이런 기호를 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조합이라는 것과 이제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요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요 정도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문제를 따져보려고요. 첫 번째, 직접 세서 푸는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형도예요. 근데 이게 수형도 문제라고 써 있는데, 이게 수형도가 대표적인 문제는 얘가 아니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형 1에 참고라고 써보죠. 교란순열이라는 표현입니다. 수형도를 이용한 풀이에요. 수형도를 이용한 풀인데 교란순열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잠시만, 내가 혹시 잘못 봐가지고 있는데 설명하는 건지도 확인 좀 해볼게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란순열이란 건 뭐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AI가 I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I는 뭐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도록 배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이게 1, 2, 3을 이렇게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AI가 I가 아니라는 말은 첫 번째 숫자에는 1이 오면 안 되고 두 번째 숫자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세 번째 숫자에는 3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숫자에는 이걸 배열하는 방법이 첫 번째 숫자에 올 수 있는 게 2 또는 3인데 2가 오게 되면 두 번째 숫자에는 다시 A1은 1이면 안 되고 A2는 2이면 안 되고 A3은 3이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교란순열은. 그래서 A1, A2, A3대로 이제 배열을 하는데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1은 안 되고 2 또는 3. 두 번째 그럼 올 수 있는 게 1 또는 3인데 여기 1이 오면은 얘가 3이 겹치게 돼서 안 되니까 올 수 있는 게 3일. 3일 때는 1, 2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존재한다라는 거. 만약에 1, 2, 3, 4를 배열하게 되는 거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1은 안 되니까 2가 올 수 있고요. 첫 번째 2가 왔다면 두 번째는 1, 3, 4 중에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죠. 1이 왔다고 쳤을 때 이제 남은 3, 4를 여기에 추가로 배열을 해야 되는데 3은 오지 못하니까 4, 3. 3이 왔다고 했을 때 남은 숫자 1, 4가 왔을 때 올 수 있는 게 4, 1. 4가 왔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게 1, 3이 있는데 실제로 3은 올 수 없으니까 3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됩니다. 근데 2가 왔을 때 세 가지이므로 최종적으로 3 곱하기 3은 9가지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교란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 세서 풀어주는 주제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5개짜리도 물어보는데 이거는 44개라고 그냥 결정됩니다.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그냥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가지수를 기억해도 괜찮아요.
이런 걸 우리가 교란순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몇 번째 누가 오면 안 된다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직접 나열해 가면서 세는 걸 방법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여기 너 되게 옛날 것도 있네. 34번을 한번 볼게요. 고배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세 자리 자연수를 나열하는데 150번째에 나열되는 숫자를 찾아달래요. 근데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이제 1부터 0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찾는 애가 150번째. 그러면은 첫 번째 1이 오는 애가 제일 작겠죠. 첫 번째 1이 왔을 때 그럼 두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돼요? 0, 2, 4, 0부터 9까지 9개가 있겠죠? 두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8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은 2개가 돼요. 2로 시작하는 것도 9개, 8개라서 1은 2개겠죠. 여기서 144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찾는 건 앞으로 150번째 찾으려면 앞으로 6번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셉니다. 3, 0, 1, 2, 4, 5, 6, 7, 8, 9. 하나, 둘, 셋, 넷. 145, 146, 147, 148, 149, 150. 얘가 되죠. 307. 이런 식으로 답을 직접 나열해 가면서 센다는 개념이에요. 나열해 가면서 세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어서 42번을 보도록 해볼게요. (369) 게임 알죠? 369에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래요. 근데 그거에서 1부터 999까지 중에서 이제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수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수의 개수. 그러니까 369가 안 들어간 거 세달라는 거죠. 369를 안 들어가는 걸 어떻게 세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총 990, 잠깐만, 그냥 이거 안 들어간 거 세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하지 말아야 하는 수의 개수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거 999에서 말해도 되는 수를 빼려고 합니다. 말해도 되는 건 그럼 뭐예요? 0, 2, 1, 2, 4, 5, 7, 8.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 7개의 숫자로 만든 애들은 말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숫자, 얘네로 7개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올 수 있는 거 7가지, 7가지, 7가지죠? 맞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맨 앞이 0이 오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1부터 999를 찾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0, 1, 2 이렇게 되면 이거 사실 1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0, 0, 5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5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하지만 뭔 안 돼요? 0, 0, 0은 안 되거든? 이건 있어서 안 돼.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7 중에 0, 0, 0이 오는 경우 한 가지를 뺍니다. 7의 세제곱은 343이라서 342를 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342를 빼는 거니까 얼마예요? 657. 얘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 생각해 주는 거죠. 특이하죠? 이어서 45번 문제입니다. 아니, 45번은 됐고요. 네, 이거는 참고 문제로 다른 거 소개해보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A, B, C, D. 이거를 4개의 색으로 칠하기 하는 방법이에요. 4개로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 칠하는 게 A, B, C, D를 칠한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게 올 수 있는 거 4개 있고요. B에 칠할 수 있는 게 3개 있고요. C는 뭐 얘는 다르니까 3개고요. D는 다르니까 2개라고 하면 틀립니다. 틀리는 풀이에요. 이게 틀리는 풀이죠. 자, 왜 그러냐면 실제로 A에다가 A, B, C, D에다가 내가 색깔을 칠해 볼 때 여기에 노란색을, 초록색을 칠하고 여기에 초록색을 칠하고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을 칠하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주황색과 빨간색 2개가 있을 거예요. 주황색과 빨간색 2개 칠할 수 있습니다. 2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얘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초록색을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을 때 내가 여기에도 초록색을 칠할 수는 있죠, 당연히. 왜냐면 색깔 칠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여기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초록색도 되고, 초록색 안 되죠.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3가지가 돼요. 3가지가. 3가지가 된다고. 그럼 이 뒤에 있는 게 3가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고배 법칙을 쓸 때는 항상 이게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가지수가 똑같은 게 올 수 있을 때만 고배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에 오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얘의 가지수가 결정되는 것 때문에 고배 법칙을 함부로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논의했던 대로 A와 C가 같냐, A와 C가 다르냐에 따라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A랑 C랑 같다고 한다면 A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일 때 C에는 1가지로 결정됩니다. B는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고요. D는 뭐 이 둘이 똑같으니까 올 수 있는 게 3가지다 라는 측면에서 36가지. A와 B의 4가지, 3가지 칠하고 C에는 얘랑만 붙어있지만 얘랑도 다르다라는 전제하에 2가지라고 한다면 D는 이 둘과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48가지.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84가지다 라고 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인접한 영역끼리 나랑 붙어있는 영역끼리 인접하지 않았을 때, 붙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케이스를 나누어서 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저기 46번, 47번이 그런 주제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게 한 문제만 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소개해 봤습니다. 이어서 63번 보도록 해볼게요.
1, 2, 3, 4를 이용해서 만든 24개의 순서가, 4개의 그 숫자가 있어요. 1, 2, 3, 4부터 4, 3, 2, 1까지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더해달래요. 뭐라는 거야? 어떻게 다 더하지? 고민을 합니다. 뭐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요. 1, 2, 3, 4, 1, 2, 4, 3 이렇게 크기수로 쓴 거죠. 이거는 4, 3, 1, 2 이런 식으로. 총 24개가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풀지 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풀지? 이런저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24개라는 것은 우리가 4개를 배열하는 의미에서 1, 2, 3, 4를 배열하는 의미에서 4팩토리얼로 24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얘랑 얘를 보니까 제일 큰 수랑 제일 작은 수, 두 번째로 작은 수랑 두 번째 큰 수를 봤더니 일종의 대칭성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둘 더하면 5555입니다. 이 둘을 더해도 5055예요. 즉 여기들을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게 다 더하는 거잖아. 5555가 몇 쌍 있는 거예요? 12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555 곱하기 12 하면 돼요. 2를 곱하면 11110 0이라서 66660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한 풀이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뭘 해볼까?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66번 한번 소개해 볼게요. (1층) 2층, 3층, 4층, 5층에다가 이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색칠을 할 거래요. 근데 문제에서 맨 위에 사다리꼴이랑 맨 아래 사다리꼴은 다른 색을 칠하는데 그 와중에 서로 이웃한에도 다르게 색칠해달래요. 이걸 어떻게 색칠하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1, 2, 3, 4, 5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붙어있는 애들끼리 다른 색깔로 칠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둘도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되게 특이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붙어있는 거네 사실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얘네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구나. 그리고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올 수 있는 색깔은 세 가지예요. 이거는 당연히 세 가지죠. 자, 여기서부터 결정을 합니다. 두 개의 색깔이 있는데 그걸로 칠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두 가지가 됩니다. 당연하게도 두 개가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관건이 돼요. 뭐냐면 3번은 아까 같은 논입니다. 쟤랑 같은 논이에요. 3번은 1번과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달라도 되네. 3번이 1번과 같다면 얘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얘가 이 둘이랑 달라야 돼서 하나가 돼요. 즉 3번과 1번이 같으면
4번은 당연히 두 개를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은 지금 4번이 얘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5번이 고를 수 있는 애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노란색을 칠하고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는데 여기 노란색을 칠하는 순간 얘는 빨간색이나 주황색 둘 중에 하나만 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는 뭐야? 한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3이 1이랑 다르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을 칠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4번이 칠할 수 있는 건 노란색 또는 빨간색이 있는데, 그쵸? 얘가 만약 노란색을 칠하면, 똑같은 거 칠하면은 얘가 두 가지를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1번이랑 똑같게 되면 두 가지 칠할 수 있고요. 4번이 1번이랑 다르게 되면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칠할 수 있어요. 즉 요거 두 개는 고정인데 그 다음에 칠할 수 있는 게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가지? 30가지 이렇게 칠할 수 있습니다. 아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결국 칠하는 색깔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3과 1이 같냐? 3과 1이 다르냐? 3과 1이 다르다면 4와 1은 같냐? 4와 1은 다르냐? 라는 것을 연이어 따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좀 어렵죠? 이거 좀 어려워요. 이어서 74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학년) 2명과 (2학년) 4명이 있대요. 얘네들을 3, 4, 5, 6, 6개 안 치는데 양 끝에는 2학년이 앉는데요. 그래서 2학년 올 사람 4가지, 2학년 올 사람 3가지를 해요. 여기는 2학년을 고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이제부터 고민을 합니다. 이웃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2명짜리는 우리가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돼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명 이상일 때부터는 이 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못 풀어요. 답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3명짜리를 이웃하는 거를 뺀다라고 하면 이 경우만 빼는 건데 우리가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이 어느 애들도 빼면 이제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빼줘야 돼요. 얘뿐만 아니라 얘도 빼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중복이 너무 많이 생겨서 실제로 할 수 없어요. 그럼 3명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사이에 끼워넣기라는 개념을 씁니다. 사이에 끼워넣기. 그럼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2학년 2명을 배열해요. 그 다음에 1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2학년이 있다고 할 때 여기 하나, 둘, 3개가 있다라고 해서 1학년 2명, 첫 번째 1학년이 갈 수 있는 자리가 3개, 두 번째 1학년이 갈 수 있는 자리가 2개 있다라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물론 얘는 2개짜리라서 이걸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팩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계산하면은 24 곱하기 6, 144가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끼워넣기를 생각해달라 그런 얘기를 할게요. 물론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도 돼요. 빼도 되는데 우리가 3명 이상짜리에서 반드시 끼워넣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저쪽도 항상 저런 방법으로 고민을 해달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해서 할 건데
근데 이거 숙제를 어디까지 내야지 적당하지?